요. 네, 기회와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기회들입니다. 조금 전에 기회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여기는 부산분, 서울분 다 계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70년대 고속터미널 자리라고 그러는데 서울 반포 고속터미널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란로, 예, 아시죠? 불야성을 이루는 테란로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 아래쪽 사진은 92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던 수영만 매립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수영만 마린지구로 해서 부산에서 지금 가장 핫한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곳을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땅들이 어땠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고 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여기 땅 좀 사두었으면 나도 재벌일 건데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놓친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마존 9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구글입니다. 98년도 설립이 되었네요. 자,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입니다. 99년도. 그리고 카카오톡입니다. 2010년도.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불과 30년 안쪽. 그리고 이제 가까운 예로는 10수년밖에 안 된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상당한 경제의 그 주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몰랐을 겁니다. 설마 되겠어? 너무 위험한데 미친놈 아이가 이랬던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 여기에도 있고 세상의 대부분이 그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볼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기회인데 이게 NFT입니다. 예,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병석이라고 합니다.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이고 지도 교수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NFT이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프랜드인데 NFT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NFT가 과연 뭔가 이래서 그게 코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개념 자체만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쩌면 주식보다도 훨씬 쉬운 게 NFT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브랜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아까 우리 그 김민정 강사 지도 교수님 강사님이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여기 이제 랜드라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서 같이 체험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브랜드 플랫폼의 특징 그리고 사용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FT의 이해입니다. 이게 이제 핫한 기사인데 날짜를 보시면은 요 밑에 제가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올해 1월 12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내용은 쇼트트랙 이번에 이제 뭐 국대 김윤기 아랑 이렇게 나오는데 NFT가 나온대요. 여기에서는 이제 올해 22년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출전하는 선수들 60명에 대해서 NFT가 조만간 만들어진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것도 비슷한 같은 기사인데 예, 출처는 조금 다르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고 NFT로 왼쪽 상단 여기입니다. 왼쪽 상단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제 크립토호라는 여기 이제 NFT 토큰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핫하게 NFT 관련해서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이제 스포츠 스타들
여기에 보면은 남현희도 있고 박태환도 있고 탁구 선수 신유빈도 있고 예, 여러 명의 스타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NFT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여기 그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은요. 예, 아이고 아이고. 네, 여기 보시면은 뒤에 남현이 이렇게 해서 예, 샵 넘버가 붙어 있는 게 있으시죠? 여기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제 NFT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한정 수량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중에서 1번 넘버가 붙어 있는 NFT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요거는 이게 이제 경매에서 판매된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입니다. 일론 머스크 아시죠? 네. 테슬라의 그 이제 전 애인입니다. 전 애인 그라임즈가 만든 디지털 아트 작품인데 이게 이제 경매 시장에서 20분 만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예, 65억 원에 팔렸다고 그럽니다. 네, 이게 과연 어떤 그림이길래 65억 원이나 됐을까요? 자, 다음은 또 비슷합니다. 예, 비플이라는 작가가 만든 날마다 첫 5천일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5천일 동안 자기가 이제 디지털 사진을 찍어서 이걸 하나의 디지털 아트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얘는 지금 팔린 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85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유가 있겠지요. 그죠? 예, 이유가 없이 사람들이 이만한 돈을 지급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잭도 씨가 첫 트위터를 올리고 이제 보관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갖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NFT를 걸어서 판매를 했는데 요거조차도 33억 원에 팔렸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의 사례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사례는 아마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지금 군산에 살고 있는 현재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인데 아트티프라고 이름이 불려지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7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는 그림들을 그렸는데 오른쪽 사진,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든 작품인데 모니터 헤더라는 제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작년 4월부터 해서 자기가 만든 그림들을 갖다가 NFT를 엮고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아트마켓에서 판매를 했는데 작년 한 해 4월부터 벌어들인 돈이 1,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그 전시간에 우리 김민정 강사님이 아이들 재능이 있으면은 게임이든 뭐든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이 아마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1년에 1,200만 원씩 벌면은 자, 지금 제가 NF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요 보시고 있는 화면은 크립토키티라 그래 가지고 처음에 NFT가 걸려 가지고 판매가 되었던 그런 작품들인데 여기 시리즈로 나와 있어 가지고 어 교배를 하게 되면 고양이길인데 새로운 종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또 요걸 갖다가 모으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NFT가 뭔가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일 건데 NFT란 가상화폐는 아닙니다. 그죠? 조금 달라요. 자, 대체 가능한 현실 자산이 현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현금이고 대체 불가능한 모나리자 그림을 갖다가 따로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죠? 이게 아마 대체 불가한 현실 자산이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는 가상화폐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가상화폐지만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NFT가 이제 결국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작품들이 고가에 팔린 이유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이제 가상화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이따가 이제 블록체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블록체인 이전에 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이 500만 원 정도다, 5천만 원 정도다 하면은 이 비트코인은 어떤 세상에 가더라도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은 대체가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1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제 우리 박지영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1 비트코인은 가치가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디지털 아트 작품들, 그라임즈가 만든 그런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유일한 그림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가격이 유일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NFT라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세상 유일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상화폐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가상화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생산된 이후에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NFT 같은 경우에는 유일할 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코인하고 NFT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논 펀저블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록체인의 토큰은 다른 토큰하고 이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암호화폐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만들어지는 양은 정해져 있지만은 이걸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복사를 하거나 따로 만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칼라 복사기로 복사를 하면은 복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복사가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요 각 코인이든 아니면은 NFT든 각각의 고유한 값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NFT를 건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민팅이라고 그럽니다. 민팅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NFT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뒤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은 민팅하는 과정까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NFT 작품들을 판매를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민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이 그 집의 소유자를 증명을 해주고 그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소유를 했던지 이력까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등기부등본이라면은 마찬가지로 NFT 같은 경우에도 NFT가 걸려 있는 그런 제품들은 디지털의 원본을 증명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 이력까지 바로 확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록체인 기술까지 걸려 있다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비트코인 요게 이제 대체 가능한 토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에도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걸려져 있습니다. 대신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가치, 유일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비트코인과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공통점은 둘 다 복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든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이란 블록하고 체인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이제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은 뭘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건데 기왕에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떤 채널이든 간에 나의 이제 컴퓨터 상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공간이라도 한 군데 정도는 저장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분산한다 해봐야 다른 저장을 강제로 연결시켜 가지고 저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제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 하면은 이게 동시에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똑같은 기록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나 볼 수 있고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복제가 어렵거나 해킹이라고 그러죠. 그게 사실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얼마 전에 3년 전이었던가 일본에서 저장소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기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해킹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갑 주소 자체를 갖다가 해킹을 해서 거기 있는 비트코인들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NFT이든 블록체인 기술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은 세상의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되어서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하나의 거래가 생성이 되면서 블록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기록이 한 군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수천 개의 컴퓨터에 각각의 동일한 기록들이 저장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해킹을 하고자 한다라면은 동시에 이분들 모두의 컴퓨터를 해킹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요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이전에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렸더만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감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물감을 섞으면은 어떤 물감색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연진님 마이크 열려 있으신데 혹시 아세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네. 예.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초록색. 초록색 정답입니다. 예. 초록색인데 여러분 파란색 물감과 노란색 물감을 섞어서 초록색 물감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초록색 물감이라고 하셨는데 이 초록색 물감에서 노란색을 빼면은 파란색이 될 겁니다. 노란색을 빼는 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려워. 아마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 걸려져 있는 기술이 나가는 것은 거래가 한번 생성될 때마다 블록이 하나 생성되고 이게 계속 이어져서 체인처럼 연결되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생성되는 것은 쉽습니다. 자,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연관되어 있는 컴퓨터들한테 노드라고 그러거든요. 노드가 걸려져 있는 컴퓨터들한테 그 자료를 갖다가 바로 보내버립니다. 바로 보내면은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다시 돌리려면은 사실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복제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바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답을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람들이 블록체인 하니까 너무들 도대체 의아해하고 이게 무슨 기술이길래 이게 왜 복제가 안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 하나하나 생성되는 것은 거래가 생길 때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노드로 불리고 있는 컴퓨터들에게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위변조를 하거나 해킹을 하려면은 이 동시에 저장된 컴퓨터를 한꺼번에 다 해킹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그림에서 여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블록들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블록들이 발생을 하는데 요것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해서 블록체인이라 그러고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바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라고 아까 노드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참여자는 누굽니까? 참여자는 이게 이제 불특정 그러니까 노드로 연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거래는 이제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에 기록이 되는데 모든 기록이 A라는 컴퓨터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한테도 기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불특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거래를 하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기술이 걸려져 있는 요게 이제 호환이 되는 것들이 제 컴퓨터에도 들어와 있는데 저한테도 노드가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모든 분들이 컴퓨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패턴까지는 잘 모르는데 패턴 하에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수천 개까지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래는 또 수백 개까지 거래가 되는 이제 기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정해져서 몇 개입니다. 누구한테 갑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뭐 몇 군데 누구한테 들어간다라고 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되셨을까요? 예. 거래를 하는 분들 컴퓨터에 다 그게 배포가 된다는 얘기죠?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천 군데가 되기도 하고 수백 군데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래냐, 어떤 종류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노드라는 컴퓨터로 기록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 복제도 안 되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왕에 저희가 알고 있는 화폐는 중앙 집중형입니다. 그죠? 은행이 기왕에 이제 돈을 통제를 하거나 이거는 한국은행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농협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협에 제 돈을 갖다가 예금을 넣어 두었다고 했을 때 이 돈이 과연 안전할까요? 물론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 보장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해킹 당했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은행이 만약에 해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피해가 나의 뭐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거래를 하고 있는 농협의 고객들한테 전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간혹입니다만은 뭐 컴퓨터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래가 일시 정지가 되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 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농협이라는 은행에서 제 계좌를 모두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미래화폐라고 불릴 수 있는 분산형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내가 가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복제를 할 수가 없고 유일한 거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체가 불필요하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분산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킹에서 안전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이제 금융거래를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보면은요. 여러분,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는데 지금 여기 쿠브가 어떤 건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예방접종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 화면 자체를 여러분 스크린샷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면 제가 현금으로 1억을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스크린샷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다 걸어놨습니다.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증 시스템 이걸 갖다가 아니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예방접종을 맞았다라는 증명을 해주는 증명서인데 이걸 만약에 종이로 유통을 한다면은 그럼 바로 복사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식당에 갈 때 점심시간에 왜 제가 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QR코드를 확인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이라면은 복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우리 폰에 쿠보라는 시스템을 깔기만 깔면 앱을 깔기만 깔면은 내가 주사를 몇 차까지 맞았고 오늘 현재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을 블록체인 기술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라고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일 쉽게 여러분들한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FT 활용이 이해만큼 더 중요한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옆에 이름도 달아놨는데 그죠? 단원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저는 미술소에는 1도 없습니다. 그죠? 아래쪽 왼쪽 아래는 이중섭님의 황소라는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박수근님의 빨래터까지. 자, 여러분 지금 요 네 가지가 거의 국보급입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국보인 거로 알고 있고 아래 그림들도 국보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이 경매시장에 만약에 나온다 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림을 아마 찍어서 맞출 수 있다면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림들한테 문제점이 있어요. 그림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 안 된 늘상 나오는 기사들 중에 하나인데 위조입니다. 위조. 제일 문제가 되었던 예술품들이 문제가 되는 게 서양이든 동양이든 위조품 때문에 거래가 잘 되었네 못 되었네 진품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난 1000년간 미술 작품을 확인하는 방법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거는 진품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가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데서 이게 진품이구나. 이게 가품이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점들이 사람들이 위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이게 수십억씩, 수백억씩이 되다 보니까 이 진품을 감별하는 분들하고 짜고 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어떤 미디어에서는 세상에 나와 있는 예술품들 중에서 80%는 가짜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예술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이 작품들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요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왼쪽부터 왼쪽에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손흥민 유니폼입니다. 이 왼쪽 유니폼은 실제로 그 토트넘 사이트에서 판매 중입니다. 판매하는데 금액이 얼마냐면은 11만 9천 원이에요.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살 정도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11만 9천 원에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 그림은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게임을 뛰고 그러고 이제 게임이 끝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생일이라는 아이에게 팬인 아이에게 자기가 뛰었던 땀 젖은 유니폼을 선물을 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박재선 선생님 마이크 한 번만 켜주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왼쪽에도 똑같은 손흥민 유니폼이고 오른쪽에도 똑같은 손흥민 유니폼입니다. 우리 박재선 선생님 같으면은 어떤 유니폼을 가지시겠습니까? 땀 젖은 유니폼을 가지고 싶습니다.
아, 예. 혹시 이유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좌측에 있는 거는 복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오른쪽 거는 손흥민이 직접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아유,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재선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우리 그 누구나 11만 9천 원만 주면은 구할 수 있는 이 유니폼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면은 이게 새 거니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오른편 유니폼은 어떻습니까? 손흥민이 실제로 경기에서 땀 흘리면서 골도 넣고 넘어지기도 하고 몸을 부딪히기도 해서 그렇게 이제 입었던 유니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나만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도 희소성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박재 선생님께서 선택을 해주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팔면 얼마일 것 같습니까? 값을 값을 매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정답입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은 모르긴 해도 앞으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아 이게 그때 손흥민이 땀 흘려서 뛰었던 유니폼이야 이러면은 아마 가격을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있잖아요. 이렇게 선수들이 입었던 아니면 착용했던 그러니까 이퀴먼트 장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니폼 장비들조차도 요거까지도 복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땀 젖은 척하고 사용했던 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가 되었던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었던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오른쪽 손흥민이 입었던 저 유니폼에다가 NFT 기술을 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에 손흥민이 아 내가 몇 월 며칠 날 경기에서 입었던 그 유니폼입니다라고 확인까지 해준다라면은 예, 아마도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최소한 11만 9천 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계속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돈입니다. 1센트짜리입니다. 예. 1센트짜리고 오른쪽에도 같은 1센트짜리입니다. 나윤희 선생님. 나윤희 선생님. 네, 나윤 네. 선생님인 거죠? 지금 혹시 몸이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네. 마스크를 끼고 계셔가지고 아, 예. 세수를 안 했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나윤 선생님이신 거죠? 네네. 성이 뒤로 가 있는 거죠? 네네. 아 이나윤 선생님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이나윤 선생님. 괜찮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1달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1,100원 정도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분의 1인 센트는 얼마일까요? 100분의 1 인셀트요? 제가 수학을 못 해가지고 여쭤봤더만 100분의 1 못합니다. 아마 10원, 11원? 1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돈이 과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별로 없겠지요. 자, 다르다는 거에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예? 다르다는 거에서 이건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추측은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른쪽 똑같은 1센트인데 오른쪽에 색깔은 더 안 좋아 보입니다. 그죠? 이 1센트가 2011년도에 경매에서 17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1센트입니다. 1센트는 조금 전에 1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70만 달러에 팔렸는데 우리 돈으로 4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네, 계산해 네. 보시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희소성과 가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그냥 1센트는 고마 1센트입니다. 그죠? 누구나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1센트.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1센트는 조금 있어 보이게 포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1900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사진에 보시면은 잘 보시면 1943년도라고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그 왼쪽에 깨끗한 돈은 보시면은요. 이게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미국 돈 1센트는 구리에다가 색을 입힌 그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42년도에
태평양 전쟁, 일본이 이제 그 진주만을 기습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조차도 총알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필수 전략 물자인 구리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구리로 만든 1센트짜리를 다 거둬들이고 총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이제 오른쪽에는 여기 이제 쇠에다가 니켈 도금을 입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허접하게 만들기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 왜 이따구로 1센트짜리를 만들었느냐라고 정부에 막 항의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아닌가 보네 해서 우리가 구리가 아쉽지만은 다시 구리로 1센트짜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구리로 다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구리로 다시 만들었는데, 이 이제 1943년도 이 이제 요 동전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43년도와 44년도에 35개와 40개가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이 조폐국에서 실수를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억 개 중에 35개, 40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가치를 그만큼 가지게 된 겁니다. 세상 유일의 철로 만든 가치, 실제로 그 실물의 가치는 없지만은 숫자의 가치를 가지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11년도 경매장에서 170만 불의 경매가 경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가 이게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돈인데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세상에서 누구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이제 프라다 백을 갖다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사진을 올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왼쪽에는 프라다 백이 하나 1,000만 원짜리입니다. 무려 1,000만 원짜리인데, 오른쪽에는 이게 지금 제가 뭐 15개를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돈을 주면 살 수 있다. 명품 샵에 가서 프라다 백, 요 빨간 백을 사려고 하면 1,000만 원만 지불하면은 누구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없어서 그렇지 1,000만 원만 있으면은 프라다 샵 가서 사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아마 가치는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건이 낡거나 하면은 가치는 점점점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 더 똑같은 프라다 백인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옆에 뒤에 6개 다 있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같은 프라다 백이고 똑같은 종류인데 조금 달라요. 아까는 사람들이 1,000만 원 들고 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프라다 백이었다 하면은, 방금 오른쪽에서 여기 이제 보시는 이 백들은 위에 남바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한정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정판 좋아하시죠? 한정판은 내가 구입할 때는 1,000만 원 같은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게 개수가 세계적으로 6개밖에 없는 백이다 이러면은 아마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미친 듯이 살려고 할 겁니다. 나오자마자 경매 시장이 핫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6,000개 정도 있다라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그죠? 근데 이게 세상에 6개뿐이다 보니까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가치가 1,000만 원 최소한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프라다 백입니다. 이번에 오른쪽에는 제가 이렇게 막 칼질을 해두었어요. 칼질을 해두었는데 요거는 실제로 칼질을 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NFT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나는 지금 벤츠를 가지고 싶어. 벤츠를 가지고 싶은데 벤츠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은 못 돼. 그러고 나는 빌딩을 가지고 싶어. 빌딩을 가지고 싶은데 빌딩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이걸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공동으로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동으로 구입을 한다면은 뭐 지분이 같네, 아니면 네가 작게 내네, 내가 많이 가지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요 화면 오른쪽 이 화면을 봐주시면은요,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라 두었는데 요거는 향후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도 나누기가 되어서 각각의 토큰화를 시켜서 구분해서 소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랑 공동 소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공동 소유는 어떻습니까? 돈이 같던 아니면은 비율이 다르던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공동 소유라 하면은 사고 팔고를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부부 간에 아파트를 한 채 공동 소유하는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남편은 집을 팔고 싶어. 사업해야 되니까. 근데 부인은 안 된다. 이거 못 판다. 이러면은 못 팔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NFT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NFT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전에 토큰화 시켜가지고 구분했습니다. 조금 전에 1,000만 원인데 여러분 이게 10등분이라 치면은 나는 100만 원을 주고 산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내가 10분의 1만큼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까 우리가 아파트 공동 소유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백을 갖다가 빌려줘서 수익이 생긴다라면은 내 지분 10분의 1만큼 내가 수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나는 이걸 좀 수익화 이제 그만하고 돈이 필요해. 현금화 시켜야 되겠어. 이러면은 마켓에 올리면 됩니다. 내 지분만큼은 내 토큰을 올리면은 이게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보니까 프라다 백이 10분의 1이지만은 지금 요즘 핫하더라. 세상에서 6개밖에 없는 백이다 보니까 이게 100만 원이 아니야. 이건 500만 원을 줘서도 사야 돼. 하면 저는 100만 원에 구입을 했지만 500만 원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부분, 제 토큰만큼만. 그래서 이게 공동 소유랑은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실 화면은 이게 실제로 작년에 현재는 아직까지입니다. 지금 1월이다 보니까 아직까지인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마크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왼쪽 마크 모르시겠습니까? 이미영님 마이크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역시 명품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중간 그림도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프라다. 예, 네, 좋습니다. 까르띠에네요. 네. 까르띠에 다 네. 아십니다. 그죠? 근데 얘들의 공통점은 명품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제품들을 구입한다면은 제일 염려스러운 게 어떤 거세요? 짝퉁 아닐까? 요? 정답입니다. 우리 일명 그 전문용어로 짜가리라 그러는데요. 잠깐이. 예,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정교한 짝퉁이 1,300만 원이랍니다. 짝퉁이 1,300만 원. 근데 이거는 진품을 만든 회사에서 분간을 못 한다고 합니다. 이거의 문제점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본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짝퉁의 강국, 중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나가보면은 그죠? 특히 여자분들이 많으시던데 대부분 보면 뭐 구찌나 루이비통 백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게 과연 진깔일까 짜갈일까? 혹시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요 세 회사에서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아우라라는 여기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말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요 세 회사에서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이제 그 진품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회사가 아우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프라다 백인데 프라다 백 내부입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맨 위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루이비통 QR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요 이제 내부에
루이비통 내지는 뭐 프라다, 뭐 까르띠에 상관없습니다. 여기 내부에다가 QR 코드를 심고 보증서에도 QR 코드를 같이 발급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이 QR 코드의 기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요, 여기에다가 고객들이 직접 이 재료는 뭐고 언제 어느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고 첫 번째 소유자는 누구고 두 번째 소유자는 누군데 가격은 각각 얼마에 팔렸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면은 살 때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이미영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짝퉁일까?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방금 말씀드린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명품들에는 이제 QR 코드가 붙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최소한 몰라 또 다른 기술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NFT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아까 모두에 보셨지요. 해킹이 된다 안 된다, 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진품이구나. 중고 거래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진품 이러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내가 구매를 했구나. 나만의 프라다라고 이제 들고 다니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NFT의 기능이 지금은 거의 현재까지는 뭐 디지털 아트에 거의 한정됐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향후에는 아마도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와의 연관성인데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지금 48분인데 제가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시고요. 3시 정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3시입니다. 다들 화면 켜주세요. 근데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수업이 원래 좀 타이트해요. 네, 저희가 선생님들께 많이 퍼드리려고.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석현 선생님 마이크 잠깐 켜주시겠습니까? 네, 교수입니다. 예. 네네네. 지금 들어오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제가 NFT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NFT하고 암호화폐하고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암호화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네. 들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1비트코인이면 다른 비트코인과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네. NFT는 뭐 똑같은 이미지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암호의 어떤 그 소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걸로 인해서 희소성의 어떤 가치가 있어서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목화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한국은행권이 명목화폐의 대표적인 돈인데 얘들은 사실은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국부가 일정 수준이 된다라면은 돈을 계속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
자꾸 이제 비트코인 예를 드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가지는 가치가 명목화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의 수요가 많으면은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5천만 원, 비트코인 살만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6천만 원. 이러면 이제 가격이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목화폐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현금들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가치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돈 자체가 가치를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T하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NFT는 어떻습니까?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NFT는 어떻습니까? 숫자 자체가 교환 자체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NFT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 중간쯤에 뭐 한정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정판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가치는 다를 것 같아요. 프라다백 기억하시죠? 프라다백이 한 개가 1,000만 원인데 이게 한정판으로 6개, 세상에 6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넘버 1, 얘의 가치는 과연 1,000만 원일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2번은 2번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3번은 3번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는 거지 같은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게 NFT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BTS 우리 7명의 아이들 얘들을 제가 젊고 조금 어렸을 때는 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용필의 받침을 가지고 전영록의 받침을 가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BTS 팬 암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방시혁 아저씨가 NFT로 우리 7명 아이들의 브로마이드 같은 그런 사진들을 민팅을 해서 NFT화 시켜서 각각의 이제 동작 포즈는 약간씩 다릅니다. 1번은 이 포즈라면은 2번은 이 포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명 아이들을 100개씩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아미들 입장에서는 이 사진을 가지고 싶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 장에 1,000원이라고 하면은 1,000원의 가치로만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미 아이들 뭐 이름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100장밖에 없는 사진 중에 하나를 내가 가졌다. 이거는 단순한 내가 1,000원 주고 구입했지만 1,000원의 가치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그 전 시간에 했던 김민정 강사님께서 조금 흘러간 가수인 것 같은데 그죠? 예를 들어서 그분의 유일한 앨범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인까지 받아 있는. 그러면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앨범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데서 가치를 가질 수 있겠구나. 중국에서 방탄소년 예, 노정임님 또 확인을 또 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시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 말하던 거 까먹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원위치해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이게 같은 사진입니다만은 각각의 다른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만은 언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다라면은 우리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미정님, 조수미님 각각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뭐 글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뭐라도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NFT를 걸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마켓에 한번 올려보는 이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운데 단지 지금 모를 뿐이니까 기회가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절차들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거래를 이더리움으로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코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용하는 수수료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약간 내고 내가 이용하면서 내 물건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를 내가 가진 사진을 이름 짓고 내가 가격도 붙이고 내가 이제 처음에 제작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심어가지고 올리는 것 자체를 민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답니다.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린 이게 답니다.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요 이제 전 단계의 과정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은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은 게 개념입니다. 그죠? NFT는 코인하고는 다르고 왜 NFT가 가치를 가지는가? 이게 많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 그죠? 귀하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는데 이때까지는 노래 하나 만들면은 저도 고백을 하면 그냥 다운받아 가지고 폰에 넣고 듣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뭐 다운받아 가지고 그냥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NFT가 걸린다면은 이제는 이제 불가능한 시절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짝퉁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노래를 틀었을 때 이거를 옆에서 녹음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거랑 원본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품이 아무리 잘 나와도 원본을 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NFT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기왕에 우리 부동산이라든지 벤처라든지는 돈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투자를 하거나 내가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은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만큼 쪼개가 토큰화 시켜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구입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가치가, 왜냐하면 유일하기 때문에 이 가치는 변할 거라는 그런 얘기죠.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여러분 60원 정도밖에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8천만 원, 지금 떨어져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가치가 변한다라는 거죠. 왜? 유일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가능하다라면 제가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원래 일을 하시다가 이제 버신 돈은 원래 이제 사용처가 거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대로 쓰시고, 혹시라도 뭐 잡수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상치 않은 돈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미친 척하고 코인을 사십시오. 어떠한 코인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인생에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던져 놓아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압니까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는 강남에 땅을 사지도 않았었고, 그죠? 구글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알고 구글 주식을 샀으면 참 좋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의 가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지금 NFT다, 메타버스다라고 세상에서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메타버스구나 하고 있지, 실제로 메타버스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NFT를 뭔가를 한다든지는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억을 하건데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2000년도 정도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은 각자 그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즈음에 어느 날인가 갑자기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렸어요. 처음에는 물건을 산다면 어떻게? 당연히 시장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고부터 이게 G마켓이라는 것도 생겼네. 이베이도 생겼네. 이러면은 이게 물건을 여기서 살 수도 있겠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쿠팡 없이 살 수 있으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나는 시장 가고 마트 간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쿠팡이 얼마나 여러분 편리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나를 정해가지고 내일부터 이게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NFT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과연 어떨까요?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뭘까? 긴가민가 하고 계시는 동안에 누군가는 발빠르게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값이 나갈까 안 나갈까 하는 순간에 누군가는 구매를 해서 아무것도 아닐 때 그냥 던져둘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 NFT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막 그 뭐 공대처럼 복잡하게 무슨 기술이 대단해서 저는 그런 내용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는 상대 출신이고 하지만 장사 속으로 볼 때 아 이거는 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들었어요. 지난 가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아는 부분 가지고 이렇게 잠깐이나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를 삼아 여러분들도 아 이거는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금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미정님, 네, 네. 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은 솔직히 감이 잘 안 옵니다. 아, 예. 당연하지요. 이 시간 마쳤다고 알면은 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블록체인은 또 이것도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맨날 왜 털린다는 표현을 하지요. 해킹을 당했다. 아니면 폰이 털렸다.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료가 한 곳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누가 꼭 뺏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폰이 고장나 버리면 컴이 고장나 가지고 하드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소중하게 모았던 자료들을 그냥 날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블록에다가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한번 하거나 뭔 일을 벌일 때 요것들이 요 블록에다가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록을 해야 될 게 많으면은 또 다른 블록에 또 기록을 해야 되겠지요. 자, 중요한 개념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처음에 맨 처음 만들어진 블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NFT를 제작을 해서 제 그림을 올렸다. 그때 만들어진 블록이 있는데 이걸 제네시스 블록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최초에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졌고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고 가격은 얼마였고 이게 이제 기록되는 게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우미정님이 이걸 샀어요. 100원에 샀는데 그러면은 뒤에 분들은 어떻게 이거의 원 소유자는 김병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소유자는 우미정님인데 언제 얼마를 주고 사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지갑에 내지는 하나의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라면은 또 누군가 뺏어가거나 훔쳐가거나 조작을 하거나 훼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을 방금 김병석과 우미정님 간의 요 거래를 여러분들이 분산해서 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NFT 그 화면을 열면 밑으로 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네시스 제일 처음 기록부터 해서 그 다음에 소유자 거래 내역까지 누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우리 그 아까 여러 대의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각각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거를 갖다가 모두 다 해킹을 하거나 모두 다 훼손시키기 전에는 이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대단히 복제하거나
변조하거나 하기가 힘든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암호화폐나 NFT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화폐이고 NFT, 디지털 아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일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거나 거래를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 아주 평이한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참 사람들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전부 다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다니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 창의력을 발휘할 길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게티 박물관에서 사람들에게 명화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더한 작품을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해가 요청을 했더만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왼쪽은 모나리자고 오른쪽은 뭐 같습니까? 오른쪽도 모나리자이긴 합니다. 그죠? 다른 분이 자기 얼굴을 합성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클림트 그림인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근데 이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림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헐, 고양입니다. 그죠? 여러분, 고양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입니다. 그죠? 다음인데 남편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오죽했으면 좋겠을까? 이해는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와, 근데 이 아버지나 아기나 정말 실감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위아래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예. 하지만 느낌은 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예. 진짜 옷도 비슷하고 옆에 꽃까지, 그죠? 예. 요거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진인데, 마지막 사진, 한 장 더 남았습니다만, 여기 한번 오른쪽에는, 여기는 한국 분이 도전한 거라 그래요. 한국 분이 도전했다는데, 옆에 오른쪽 하단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양파링도 있고, 이게 과자로 이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뭉크의 절규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자로 이렇게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방금 여러 가지 이제 명화들도 보시고 오른쪽에는 나름 창작을 했다라고 보셨을 건데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오늘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짝퉁이지요. 짝퉁입니다. 아마 여기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원래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은 아니지만 이 작품에 NFT를 걸면은 또 다른 돈이 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NFT의 연관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 NFT를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쓰지 이러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거의 메타버스가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아트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게임이겠지요. 아까 모두의 첫 시간에 설명드린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 리니지라든지 그런 쪽에 NFT 걸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판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리니지라는 게임을 잘 모릅니다만은 거기에 굉장한 무기들이 막 억 단위 가는 무기들도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NFT를 걸어가지고 소유권을 인정을 받겠다라는 그런 분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리니지 문 닫으면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스포츠 분야 제가 오늘 모두에 그죠? 기사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스포츠 스타들에게 그 사진들 그게 이제 한정판이겠지요. 아마 넘버가 붙은 거로 봐서는 인당 제가 몇 장이 발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마 NFT를 걸어서 팬들에게 판매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수집품이라든지 기타 제품에 붙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는 이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향후에는 있잖아요. 이거를 금전화가 잘 어려운 자산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NFT를 걸어서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다? 예술품도 가능하지만은 아까 고가품,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보를 안 잡아주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자, 어떤 분한테 질문을 한번 드릴까요? 이태희님 마이크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보석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비싸지요. 네. 근데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줄까요? 안 잡아줄까요? 안 잡아줄지 몰랐는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희소성과 대비가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있다는 거는 세상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은행이 담보를 잡기 위해서는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객관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떤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가 100만 원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는 1000만 원이라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KB국민은행하고 한국감정원에서 평균에 거래되는 금액들을 평균을 낸 금액들이 있어요. 이 동네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에 거래를 하더라라고 평균을 낸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가지고는 가치가 너무너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담보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를 잡는다라는 말은 나중에 돈으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여차하면 이 사람이 원금을 안 갚거나 이자를 잘 내지 않을 때는 바꾸어서 내가 원금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다이아몬드는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태희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나이키 신발은 어떻습니까? 나이키 신발. 은행에서 잡을까요? 담보를? 일단 판매 가격이 이게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너무 흔해서 되나요? 그렇죠. 예, 아주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요.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가게든 이게 이제 택이 붙어 있는 가격이 5만 원인 이제 그런 신발이다 이러면은 100켤레다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키 중에서도 한정판이 또 존재를 합니다.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판매될 때는 5만 원에 판매됐는데 실제로는 5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1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담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우리 NFT 얘기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제가 다이아몬드하고 나이키 신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몇 캐럿이든 몇 캐럿짜리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난 현금을 주고 살 수 있어. 예,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틀림없이 나중에 돈이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몇 천만 원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겠어. 이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가진 돈만큼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거죠. 나이키 신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NFT 시장이 이게 불과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핫해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요, NFT 시장 규모가 1,600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1,600억이 물론 작은 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불과 이제 1년 뒤입니다. 2020년 정도에 보시면은요,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갑자기 2배 이상 거래량이 늘어났지요. 21년도 불과 작년입니다. 그죠? 작년 1분기만 거래량이 얼마였느냐면 2조 3천억이랍니다. 자, 여러분, 올라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2030년도 표시를 해두었는데 1,0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1,000조 원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할 건데 이게 나의 시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NFT 미래입니다, 여러분. NFT 미래는 20년 뒤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있지 않습니까? 비플의 그림 작품이라든지 이게 가치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은 상관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NFT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가능한 상품 제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주로 거의 디지털 아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형성되고 했었는데 향후에는 NFT가 적용되는 시장이 훨씬 더 광범위해지고 넓어진다라면은 그거는 아마 시장 규모라든지 사용처에 대해서는 단정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스마트 컨트랙트 말 그대로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죠? 조금 물리적인 재화 말은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고 루이비통 가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던 그 어떤 거라도 내가 NFT를 활용해서 NFT 토큰 만큼은 내가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영원 불변의 가치는 아니고 언제라도 이거는 희소성에 의해서 가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디지털 아트뿐만이 아니고 시장은 점점 커지고 그게 가능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모두의 여러분들한테 강남 얘기도 했었고 수영만 매립지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구글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건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NFT가 어떻다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자, 다시 온 기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작년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지. 이현진님, 예, 마이크 켜져 있으시네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가능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세요? 네. 그래도 한번 50억. 50억. 오, 좋습니다. 예. 40억입니다. 근사하게 왔지요. 예. 인구가 지금 현재 지구에 확인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정확히 몇 명이 사는지. 근데 다만 65억에서 70억 정도 이렇게 뭐 5억 정도나 이렇게 차이 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중에 40억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없이 사는 아프리카 비슷하게 없이 사는 그죠? 아시아의 아주 빈곤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현진님. 네, 작년 8월입니다. 이게 오픈시가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든 여기에 NFT를 걸어서 판매를 하고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시가 되게 유명한 곳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여기에 과연 몇 분이나 쓰고 계실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작년 기준입니다.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고작 13만 명이랍니다. 인터넷은 2000년도 정도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불과 20년 정도 만에 40억 지구인의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FT는 어때? 불과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죠? 근데 13만 명입니다. 이거는 어찌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무한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년 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바람은 또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뭘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예, NFT 좀 사놓지. 정말 그런 세월이 아마 오지 않을까라고 장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NFT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NFT 개념은 결코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제 희소성이 있는 그게 그림이든 아니면 상품이든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 복제를 할 수 없는 기술을 더해가지고 세상 유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상품, 제품, 아트, 그거를 NFT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34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쉬는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조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분만 쉬시고 뒤에 이 프렌드를 연이어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실습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갖다가 조율을 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35분부터 10분간만 좀 먼저 쉬시고 바로 이어서 이 프렌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3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